혹시 요즘 들어 진짜 내 모습이 뭘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조선시대의 천재학자 정약용이 쓴 수호책이라는 글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쓰인 글인데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진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정말 놀라운 힌트를 주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지키기 제일 어려운 게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바로 이 이상하고도 강력한 질문에서 정약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바로 어떤 집 현판에 쓰인 이름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이름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자기 큰형님 댁에 갔는데 서재 이름이 수호제인 거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보고 정약용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보통 집은 나를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나를 지킨다기?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정약용의 첫 반응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는 항상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어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뭘 지킨다는 거지? 진짜 이상한 이름이네. 하고 생각한 거죠. 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말이죠. 잘 나가던 관료였던 정약용은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무려 18살 동안이나 머나먼 것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바로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배지에서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밭이나 집, 책 같은 거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설령 잃어버려도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죠.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홀라당 넘어가서 집을 나가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냥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이 말한 나, 즉 그가 지켜야 한다고 깨달은 건 바로 본질적 자아입니다. 이건 우리의 진짜 본성, 핵심 가치,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본질적 자아를 훔쳐가는 도둑들은 대체 뭘까요? 정약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돈의 유혹, 신변의 위협 같은 두려움, 또 정신을 쏙 빼놓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고운 얼굴 같은 쾌락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꿰어내서 멀리 달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달아난 나는 다시 붙잡기가 정말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약용의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10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렸고요. 합격하고 나서는 높은 관리가 돼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12년을 보냈습니다. 도합 22년이죠.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좇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나를 잘못 간수하여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정말 뼈아픈 자기 반성이죠. 성공가도를 달리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나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딱 마주치고는 지금의 내가 그 자아를 꾸짖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뭐에 홀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진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이건 자기 내면의 깊은 갈등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는 마침내 길 잃었던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꽉 붙잡아서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고 곁에 두기로 굳게 다짐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정약용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호지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처음부터 묵묵히 자기 자신을 지켰던 큰형님은 평생에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성공을 줬다가 나를 잃어버렸던 정약용과 그의 둘째 형은 결국 유배라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 세 형제의 서로 다른 운명이 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생각은 정약용이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유학 경전의 대가였던 맹자의 말을 빌려와서 자신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지혜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수백 년 전 한 학자의 깨달음이었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온갖 볼거리, 즐길거리,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나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